댓글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이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국 혁신당이요. 지금 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좀 이게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 자체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닌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만든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대로 가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자라는 주장 공개적으로 제일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데는 조국혁신당입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입법한 이 설치법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꽤 열심히 위헌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주장에 글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두 가지예요. 내란 전담재판부 추천을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회에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거기 추천위원으로 포함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해. 이게 왜 위헌이죠? 특별검사 임명을 할 때 그때 법무부 장관 들어가죠. 그리고 대법관 추천할 때 들어갑니다. 법무부 장관 들어갑니다. 심지어 판사를 임용할 때 법무부에서 관여를 해요. 법무부 차관이나 법무부 검찰국장이 여기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일반적인 판사를 임용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도 되는데 내란 전담재판부를 정할 때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뭔데? 이게 왜 그때그때 왜 다르죠? 다를 만한 근거가 있나요?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천위원회, 내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 포함시킨 것도 위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요, 판사 출신이에요. 그 사람도 엄청 이 사법 또는 재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참여를 하는데 이게 왜 불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위헌이라는 거죠? 조국 혁신당이 진짜로 바라는 내용이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반대 아니라니까 반대 아니라고 치고,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죠?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조국 혁신당, 내란 전담재판부 민주당안, 이게 윤석열이 풀려나고 재판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위헌, 위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법무부 장관 추천권을 삭제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그래요. 법무부 장관이 내란 전담재판부 재판부 판사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여기 들어가면 된다. 이 두 가지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자, 이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법을 강행을 하게 되면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고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위헌이 맞다면.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게 위헌이냐는 거야.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위원회에 참가하는 거, 이게 위헌이냐는 거예요. 전 도저히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물론 만약에 위헌이면은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심각한 상황이 될 겁니다. 분명히 이 조희대는요 시비를 걸 거예요. 위헌 소송을 낼 겁니다. 위헌 소송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위헌 법률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위헌 법률 심판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그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이어야 재판을 시작할 수가 있다. 자,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되니까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뭐 해야 돼? 재판이 열려야 되죠. 재판이 열리려면 어떻게 돼? 판사가 있어야 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란 전담재판부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희대는 이 방법을 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란 전담재판부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헌법소송을 내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그래서 떠오르는 게 지금 바로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서서도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권한쟁의 심판이 되면은 아마 대법원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지금 현재 민주당 안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심각한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분명히 걸린다. 특히 이 권한쟁의 심판을 꺼낼 거기 때문에 재판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헌 소송이 진행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장이 되는 사태가 생길 거다. 실제로 위헌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야. 위헌이든 아니든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무조건 스톱이 된다는 겁니다. 조희대가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도 위헌 소송을 내기만 내면은 현실적으로 위헌 결정이 안 나온다고 해도 재판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는 위헌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위헌 소송을 내는 게 중요한 거야. 위헌 소송을 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다? 법원장 회의, 내일 모레 열릴 법관 대표 회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위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위헌 소송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조희대의 목적은 위헌으로 법률을 없애버리자가 아니라 위헌 소송을 내서 시간을 끌자야. 아니 시간 끄는데 이렇게 많은 모험을 거느냐고요? 예. 왜? 시간만 끌면 조희대가 생각하는 조희대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헌법소송 이거 한번 시작하면은 적어도 3개월, 길게는 6개월,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런데 내년 1월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아니 올해 12월에 윤석열 구속기간이 끝나요. 그런데 재판이 또 정지가 턱 돼버려봐. 구속기간은 끝났는데 재판까지 정지돼 버렸어. 그러면 이 재판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죠. 재판을 어떻게 윤석열의 구속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아니 헌법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헌법소송이 끝나야지 재판이 재개가 되는데 6개월간 동안 굳이 구속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석방이 되는 겁니다. 위헌 소송을 내는 거는 윤석열을 석방시키기 위한 거예요. 윤석열만 석방되면은 조희대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윤석열이 밖에 나와서 개지랄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가 지랄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이미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야. 내란이 다시 재개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진압을 했는데 진압당했던 내란 세력들이 다시 뛰어 올라와가지고 내란을 재개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위헌 소송 그 자체로 실제로 위헌이 아니라도.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에서 낸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희대가 그걸 물고 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민주당 안에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조희대가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게 아니고
조이대는 윤석열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있윤석열을 풀어주려면은 재판을 정지시켜야 되고 재판을 정지시키려면은 가장 좋은 게 권한쟁의 심판인 거야. 따라서 위헌이 있든 없든 위헌성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조이대는 소송 낼 거야. 그죠? 조이대가요, 지금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야. 위헌이라고 우기면서 재판을 하는 거 그 자체로 자신이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와, 예, 아찔하죠. 바로 그건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했죠. 글쎄요, 위헌성이 있으면 뭐 법을 바꾸는 게 맞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조이대는 위헌성이 있든 없든 이 법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그리고 조이대가 문제를 삼으면 적어도 6개월은 시비가 헌법소송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재판은 정지가 될 거고, 그러면 윤석열을 풀려나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안 할 거야? 하지 말자 그럴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헌성이 있다 없다로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적폐 세력들의 준동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위헌성이 없어도요, 조이대는 위헌성이 있다고 떠버리면서 소송 낼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조이대를 끌어내려야지. 조이대가 저 난리를 칠 때 그 빌드업을 위헌 소송,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기 위한 빌드업을 진행할 때 그 빌드업이 진행 안 되도록 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과 조이대의 야합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위헌론을 떠들 때가 아닌 거야,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 점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이 태도가 과연 옳은 태도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위헌인지 아닌지 떠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전형적으로 이거는 소위 말하는 선비질입니다. 정치적, 현실적으로 소용이 있느냐, 효용이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사변적 대가리 속에서 이럴 수도 있겠는데, 한마디로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공정해요, 이런 공정성을 과시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나 편향적이잖아, 나 그래도 지적인 사람이야, 요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 조국혁신당의 태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게다가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내란 전담 재판부 추천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왜 위헌이 됩니까? 대법관을 추천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요. 그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아니, 대법관은 그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고, 지명한 사람을 국회에서 동의해서 선출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끼어들어요.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정하는데 참여하면은 위헌이 된대. 이 뭔 개소리야? 심지어 일반 판사를 임용을 할 때 그 임용하는 그 절차에 누가 들어간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거기 들어가요. 법무부 국장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판사 임용할 때 그 절차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거는 합헌이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할 때는 위헌이다? 이해가 안 가. 아니, 개별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아니, 개별 사안하고 일반 사안하고 뭐가 다른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개별 사안하고 일반 사안하고 글쎄요. 다르다면 다르지. 다른데 왜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사안을 담당할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건 괜찮고 개별 사안에 관여하는 건 안 되고 왜 그런데?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굳이? 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안 해. 저는 참 기가 차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 사람을 그 추천위원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참여시킨다고 해서 위원이래. 그게 왜 위원이지?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잖아.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일원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법관 임용에 관여하는데 왜 잘못이라는 거죠? 왜 위원이라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위헌 문제를 다룰 거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들어오는 게 위헌이다. 뭔 소린데 이거? 이거 무슨 메비우스의 띠야?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죠. 조희대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를 위헌 소송을 낼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고 있으면 이해 충돌이 된다 뭐 이 얘기인 거 아니야. 아니 그럴 거면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지 말든가. 그리고 아예 제소를 안 하면 이해 충돌이 안 생길 거 아니야. 지들이 억지로 이해 충돌을 생기게끔 만들어 놓고서는 위헌 떠들인 이유가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앞뒤 안 맞잖아. 기본적으로 조희대가 위헌 소송을 낼 거라는 전제 하에서 헌재 사무처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전제가 왜 들어가? 권한쟁의 심판을 할 거다라는 전제는 제껴놓고 일반적인 타당성을 따져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참 이 점 보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조국 대표도 그렇고 신장식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으로서는 이분들이 자신들의 법률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거를 우리가 과거에는 선비질 이렇게 불렀죠. 선비들이 자신이 지식이 많다라는 것을 현학적인 과시를 한다. 뭐 이렇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조희대 때문에 우리 답답한 마음 정말 가눌 길 없습니다. 지기현 때문에 열받는 거 우리 참 참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꼭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아야 될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말하고 있는 위헌 소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인 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두 번째,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조희대는 권한쟁의 심판 혹은 위헌 법률 심판을 낼 거예요. 그리고 내면은 재판 절차는 자동으로 정지될 겁니다. 따라서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 조희대의 저런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조희대의 모가지를 날려버리든가 조희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든가 그렇게 해서 조희대가 못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위헌 그래서 조희대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는 그딴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조희대가 위헌 소송을 내느냐? 아니야. 얘는 위헌 소송을 내야 될 그래서 윤석열을 석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는 거야. 위헌성이 없어도 낼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끼어들어가지고 위헌성이 있네 없네 조희대에 맞장구를 쳐주지 말라고 그 행동은 바로 조희대가 윤석열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이 행동들을 빌드업시켜주는 거야. 조국혁신당이. 정무적인 감각 좀 키우세요. 왜 조희대 편을 들려고 그래?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희대가 좋아할 일 하지 마세요. 위헌성이 있고 없고는 조희대가 위헌 소송 내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어.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0분입니다. 아니 왜 아직도